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 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 담당입니다. 김주 법무 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 규제 평가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195억 1,741만 3천 원으로 도비는 1,555만 9천 원, 시비는 195억 1,88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중앙관리 이 강화를 위해서 5억 6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당면 핵심 과제 추진 지원을 위해서 국내협의 400만 원,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1억 6,6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6,140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포스트 코로나 시책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지단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적인 의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원상해 다음 페이지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1,0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 7천만 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 원, 변호사 선임료에 3,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4,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에 2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에 2천만 원 등 일반 운영비로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경비를 위해서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입법 실무를 위해서 180만 원인데 이것은 청문주제 수당 12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228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관련 교육료비 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용적 통계 관리를 위해서 총 7,7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통계 조사를 위해서 1,9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43만 8천 원, 사무관리비에 1,0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협의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사회조사는 총 5,1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1,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59만 8천 원, 여비에 32만 4천 원, 일반 보전금에 답례품 제작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고서 분석을 한 발간비로 강원연구원 위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 발간 기본 통계 제작을 위해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총 7,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30쪽이 되겠습니다.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문화스포츠교류를 위해서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 초청 외빈 초청협의회 2천만 원, 연화고시 직원 연수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5,03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02만 원, 여비에 2,0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내 여비는 500만 원, 국외 여비로 국외 자매 도시 방문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로 1,575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대표단의 그 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로 국내 자매도시 교환 근무자 초청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공원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 인력을 위해서 일본 연화고시 단기 연수를 위해서 국외 업무 여비 15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 시정 업무 관리를 위해서 총 4,88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제한 제도에 150만 원, 주요 업무 평가에 4,7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국내비에 50만 원, 공공 민간 부문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에 3,50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에 1,000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총 1,476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76만 원, 여비는 100만 원, 포상금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규제개혁 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 지단금에 100만 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지단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공통 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 시책 추진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위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으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관 공통 경비를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쪽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일반 운영비 5천만 원, 기관 공통 국내여비 2천만 원, 기관 공통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 기관 공통 자산 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참여제 운영을 위해서 2천만 8천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660만 8천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주민 참여 예산 이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1억 2,3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이를 3,0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예산서 제작 등 각종 이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비는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2호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 사업단의 위탁사업비 2,1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6,625만 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1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재무활동비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7억 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건전재정을 운영한 속초시 시설 관리 등 대행사비 운영에 191억 6,457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공사의 경상적 전출금에 189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1억 7,266만 원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00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4천만 원이 되겠고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으로는 수입은 350만 2천 원, 지출은 63억 원이 되겠고 증감은 마이너스 62억 9,64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3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년도 말의 조성액은 28억 4,350만 2천 원이 되겠고 총 조성 규모는 28억 4,3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먼저 좌측의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으로 80억이 있고 예수금이 91억 4천만 원이 되겠고 이자 수입은 6,717만 9천 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억 4천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와 주차장 특별회계 8억 4천만 원이 들어왔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83억이 들어와서 91억 4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수입액은 91억 4천만 원과 이자 수입 350만 2천 원이 돼서 총 91억 4,350만 2천 원이 되었고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을 지금 현재 제가 2000년도에 설명을 드리지만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해를 2020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 계획은 80억 6,710 예수금과 원리금 상환에 80억 6,717만 9천 원인데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80억을 금년 말에 추경이 끝나면 모두 갚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지출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3억 이것은 상수 특별회계에 63억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왜 이렇게 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도 1% 이상 예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안정화 기금에 두는 것은 예비비 1% 이상을 두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두면 그건 페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소관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당초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해 주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예산을 지금 마지막 이제 부서가 본 예산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설명을 이제 거의 들었는데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다 부서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짜놨지만 못 쓴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못 쓴 만큼 또 다른 데 들어가는 부분도 좀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만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집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주로 이제 행사 경비, 예, 행사성 경비를 많이 못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된 것은 재난지원금 80억 지원이 됐다는 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비비를 예산의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면 가능됩니다. 그렇죠.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예비비 올해는 우리 일반회계에는 20억을 책정했습니다. 20억을 책정하셨죠. 우리가 올해는 그러니까 이 내년 20억이고요. 올해 예비비도 지출이 다 되었나요? 예비비는 뭐 일부 지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계획을 다 해놓고 지출하는 과정인데, 계획이 되지 않은 것에 대비한 금액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태풍도 좀 그러니까 있었고, 그 태풍 때 뭐 해수 인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예비비로, 그때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보면은 이제 노을성 파도 때문에 해수 인익관 설치비도 예비비로 좀 투입이 됐었고요.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급복구비, 한국복구비는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응급복구비는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예산 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 설명을 하라 이렇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럴 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의 성격들, 그다음에 바라는 속초의 이제 미래상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날도 일부러 저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속초의 예산이 좀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예산이 이제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좀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많이 담아야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예산 실무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의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래가 이제 좀 가능하게 이렇게 했는데, 미래 예측이 참 어려우면은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같은 것도 이렇게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속초의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도시공원들이 풀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몰제로 인해서 그래도 동산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져 있던 부분들이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나무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관광도시 1번지 속초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이라는 설악산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 관한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하고 이런 공기질, 대기질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시비 아닌 국비로 좀 확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역시 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은 다 짜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조금은 우리가 한두 해는 좀 앞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도시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만 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수렴된 걸 다 총괄을 해서 풀어서 해석을 다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성격에 대한 것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우리도 5차 지금 추경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루고루 예측 좀 가능하고 미래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2021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제안 설명도 하셨지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50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돼서 예. 총 예산이 4,556억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한 27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3,712억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중 3,712억 중에서 국비가 968억, 균특이 50억, 기금이 81억, 도비가 369억, 그리고 순수 시비가 2,242억 정도 되는데 맞죠? 예. 그러니까 시비가 이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 올해 잘 해보셨지만 이 정도 비율이 맞는 거예요? 이 저희들 같은 이제 네. 시군 이제 지방의 도시들은 이제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을 하죠. 그렇죠. 그 의전 재원 내지는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보통교부세가 많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발품 팔아서 한 것이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되면 이제 국비 거기에 따른 도비 또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보다는 이제 이전 재원, 의전 재원들이 국도비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을 또 다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와 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방원욱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재정이라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정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택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예측과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회의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민선 7기고 민선 6기 때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부족했다. 예. 그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와 비슷한 일로 이제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 차원의 대응, 준비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이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강원도민일보죠. 도민일보를 보니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2028년도에 이제 동서고속철도의 강 역사에 주말 일일 최대 인원을 예측을 한 게 속초역이 무려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9천 제가 봤더니 9,790명. 아 그렇지가 않죠. 이건 전체고 인원이 속초가 6,835명이네요. 6,835명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이제 관광객이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속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우리가 앞으로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구 증대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한번 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과연 얼마 정도를 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갭이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부서 요구액이 이제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3,823억이고요. 조정액이 3,712억이니까 111억 정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조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진 3,823 않겠죠. 부서에서는 나름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1년 동안에 2021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부서에 올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화면 보이시지만 예.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공원 녹지가에 예. 그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이제 예. 커지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이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시급한 상황들이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예. 우리가 얼마 안 된 보도블록도 정비를 하는 판인데 이렇게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근데 부서에서는 예산에다가 신청을 할 때 매년 해오던 것만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천만 원이었으면 올해도 5천만 원. 올해 5천도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 5천을 거기다 사용하고 또 이 부분은 시급하지만 또 다음번 예산 때 또 올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연차적으로 뭐 1년에 CCTV를 몇 대 구입한다든지 버스 승강장은 몇 대를 또 몇 곳을 또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대충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번에 5대, 뭐 CCTV 20대, 그리고 이런 예산 5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의 의견들을 좀 최대한 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들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런 도로 지금 화면에 있는 도로 같이 이제 분명히 저는 고쳐야만 하는 그런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이 많고 또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부서 나름대로의 또 우선 조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서가 뭐 저 사업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저 사업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공원과에서도 공원관리부 부서에서도 아마 저 사업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그러지 않았는가. 뭐 사전에 우리가 저렇게 이거는 요만큼만 올려라 뭐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은 좀 그러니까 이제 드리겠습니다. 부서들마다 이제 그런 관례가 생긴다는 거죠. 제 말씀은. 우리는 이번에 가로수 관련된 보도 정비로 5천만 원. 5천만 원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5천만 원. CCTV 10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10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그동안 계속 고생하신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그 부서 간에 협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런 보도블록을 봤을 때 건설도시가에서는 보도블록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4억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공원녹지가하고도 협의를만 조금만 했다 그러면 건설도시가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어차피 보도블록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건설도시가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블록의 순위하고 또 주 업무가 아닌 공원녹지가의 보도블록 정비하는 거는 결국은 같은 사업이지만 서로 협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속주시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가 또 예산 업무를 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그 추가 질의는 충분히 계속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본질이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 계속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그 예산심의에 우리 박용화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2021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또 뭐 예년에는 없었다라는 그 오해 추경까지 네,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도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지금 앞에 강정호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조금 붙여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3년차 예산들을 받아보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은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업에 얹혀서 그냥 흉내내듯이 한다라는 부분들을 부서장들이 스스로 내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선상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하기가 애써 힘이 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 예산과에서
그 사업 평가를 좀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요? 그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는 공식적으로는 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근데 네. 규제 평가팀에서 음. 사업 평가를 하는 경우는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획 파트에서 기획계에서 네. 심사 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기별로 네. 그 업무를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음. 이제 그런 어떤 평가 과정,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예산을 해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환류를 거치는 어떤 기획의 어떤 과정들은 네.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뭐 사업에 보거나 예산서를 계속 보면 선진행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좀 선진적으로 하고 싶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좀 더 낫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행정 어느 하나의 사업을 뭐 국외로 국내 연수를 다녀서가 아니라 선진행정은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계획서와 맨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 결국은 페이퍼 만드는 행정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진행정의 시작과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서를 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이제 각 사업별로 제가 잘 모르거나 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좀 별도로 받아봤고, 또 어떤 건 결과 보고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니까 받아봤는데, 어떤 거는 어느 과는 좀 생각보다 정말 아주 꼼꼼하게 충실한 과가 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계획도 굉장히 허술하고, 네, 계획이 허술한 부분은 예산 씀씀인 거예요. 3천이나 3억을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후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작업 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업 지서가 있죠. 네, 가업 지시서를 제대로 실행하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 계획이 잘 돼야 되는데, 네,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좀 염려스러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몰 이제 그 정책과 예산에서 좀 털어버릴 것 좀 털어가야지. 지금 이게 이제 신규 사업 현황이잖아요. 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거는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래서 가감하게 그런 부분들 좀 사업 평가와 함께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하나는 예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한 말씀을 그냥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그 예산 중에 보면 통계에 관한 인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통계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국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이제 수정된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인지 통계라 해서 우리가 사람에 관한 통계를 내는 부분은 반드시 성별 통계를 내라. 이게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게 의무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제 이제 진선미 의원의 그 발의를 통해서 수정 발의안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하는 것이 어제 이제 통계가 됐어요. 통과가. 그럴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일자리 창출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0명 200명인데 어떤 200명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성별 분리 통계를 하도록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이 통계가 잘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부 지난해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예산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성인지 예산이 이제 조금 조금 증가돼. 늘었습니다. 네, 네. 지난해에는 뭐 20% 넘게 감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많이 좀 노력을 네. 했습니다. 사실 네. 뭐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많이는 못하고 6.2% 정도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인지 예산 말씀하신 거고, 여기 그럼 조금 덧붙여서 성별 영향 평가는 중요한 게 과업만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이후에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오늘 통계 관련으로 해서 제가 예. 기획예산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 속초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인적 통계 작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해주십사. 실질적으로 성별 분리 통계가 그 각종 통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자기 사업들에 대한, 자기 정책에 대한 그 실태 조사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이것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의 평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30쪽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내의 문화 스포츠 교류 사업으로 자매도시 초청이나 이제 자매도시 직원 연수와 같은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강정호 의원님이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똑같은 예산들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 중에서 평가를 제대로 거쳤다면 이제 이 사업은 좀 접어도 되겠구나. 어떤 건 접고 어떤 건 새로 좀 신규 사업이 좀 발굴돼서도 올라올 법한데, 이러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한다면 과감하게 이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말 불효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 이런 것들이 일단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마 100이면 100 저기 이루어지지 못할 거고, 이 뭐 상반기에 어떤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이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국내 사업들과 활발하게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안 해야지 맞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을 사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써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못 쓰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일본의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19년도에도 안 됐고, 네, 사실 올해도 안 됐고, 그렇죠. 그 내년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내년도 아마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 네. 판단은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네. 그러니까 일회 추경은 좀 어렵겠지만은 저 2회나 3회 추경 때에 이런 상황이 계속한다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간에 예산들을 마지막 하는 부분에 좀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받아오면서 뻔히 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을까? 아마 다른 신규 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못 쓰게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곁들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물론 각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만 저희 시가 올바로 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적극적인 공무원 소송 비용도 있고
또 시상도 있고 뉴스 공무원들 뭐 팀도 있지만 정말 규제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기 그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과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잡혔져 있던 게 불응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재난기금으로도 좀 많이 쓰고 또 복지에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지가 지금 퍼센트가 한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좀 더 내다보고 단시간에 단맛만 빨지 말고 좀 미래에 한 번 세워놓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복지 행정입니다. 그래서 복지 행정 할 때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가 지금 39.9% 정도 40% 가까이 이제 복지 육박하죠. 예산이 네.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뭐 그렇지만은 비율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면은 그건 걷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계속 지출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 예산이 이제 중앙정부 정책도 복지 예산이 많고 또 강원도 또 예산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농업인수당 같은 게 이제 많이 추가가 수당이 됐죠. 이제 갑자기 이제 없던 게 이제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대응이 돼야 되고 또 중앙 정부의 복지 정책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또 시비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님이 펼쳐야 할 또 복지는 또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현재에 있는 상황의 복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의원님 아주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저희들도 경계를 해야 될 거고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죠.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지만은 많이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예산도 저희 예산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짤 때는 국도비를 무조건 한우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발전성에 있는 그런 골라서 해야 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는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추경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5회 추경을요? 네. 마지막 5차 추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 속초시와 의회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이렇게 뭐 가교 역할을 그렇죠.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 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강릉시의 조직도예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또 칸이 있고 이제 이렇게 부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한번 봐볼까요, 과장님? 여기 의회가 왜 있는 거죠? 시장님 밑에 의회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페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속초시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되는데 뭘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속초시 의회를 여기 집어넣으면서 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빼놨으면은 아 의회를 쉽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조직표를 보면은 마치 시장 밑에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기능도 없고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예. 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뒤에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배석해 주신 우리 행정국장님, 박영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 한해 그 예산 이제 5회 추경이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 끝나고 올 한해 이렇게 겪어보시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공직 사회도 좀 술렁였을 것 같은데요. 그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는 이제 유례 없이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 가장 그 5차 추경까지 하는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5차 추경까지 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지금 어려운 시민들도 어려운 2021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과연 어떻게 많이들 포스트 코로나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시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많은 그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이제 백신 내년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백신 확보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이제 도를 거쳐서 이제 우리 시로 내려오겠지만 우리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연간 1,700에서 1,8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격리 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동 동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 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